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안에는 나밖엔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뭔 짓이란 말이야?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해 주려 들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침묵하려고 할 때만이 아니다.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뗀다.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고요와 평화는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지를 상상해보라.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자신이 한 미치광이와 한 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룸메이트는 갑자기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당장 긴장과 불편을 느낄 것이다. 룸메이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일을 해박 놓을 수도 있다. 그는 결혼식을 망쳐 놓을 수도 있고 첫날 밤을 망쳐 놓을 수도 있다. 당신의 그 부분은 어떤 일이든지 망쳐 놓을 수 있고 그게 전공이다. 당신은 멋진 새 차를 산다. 하지만 운전을 할 때마다 마음속의 룸메이트는 뭔가 흠을 집어낸다. 마음의 목소리는 작은 소음 하나, 진동 하나까지 다 꼬투리를 잡아서 마침내는 당신도 그 차를 전혀 좋아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영적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것 좀 보게. 바로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군. 난 평화롭게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건 마치 화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기분이잖아. 이 녀석은 언제든지 변덕을 부리고 해박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 준비가 돼 있군. 이 녀석이 가는 데마다 난리를 벌이는 통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이것만 자각하고 룸메이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를 배우면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된 것이다. 아직도 이런 자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저 지켜보기만을 시작하라. 하루 동안 당신의 룸메이트가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두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저 지켜보도록 노력하라. 그것의 짓거림을 지켜보기 좋은 때는 샤워를 할 때이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저 지켜보라. 당신이 평화롭게 샤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룸메이트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인격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내부에서 짓거리는 이 인격체를 외부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한 사람으로 상상하라. 이제 그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지내라. 당신은 좋아하는 TV쇼를 보려고 막 소파에 앉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바로 곁에 같이 앉는다. 이제 속에서 늘 들려오던 똑같은 독백을 듣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당신 곁에 앉아서 독백을 늘어놓는다. 아래층 불 껐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안 돼. 좀 이따가. 저걸 마저 봐야 돼. 아니야, 지금 해.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앉아서 말 없는 놀라움에 빠진다. 옆에 앉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씨름을 벌인다. 야, 먹을 거 없니? 피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 하지만 난 배고픈걸? 언제 뭘 좀 먹지? 놀랍게도 이 불안증 환자 같은 말씨름은 하염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외부의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의 소리와 똑같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마음의 소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그에게 당장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의 친구가 끊임없이 말을 해대면 떠나라는 말조차 못한다. 그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당신은 듣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말은 거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거기서 곧장 끌어내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당신이 연애에 깊이 빠져서 곧 결혼을 할 참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말한다. 어쩜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이 문제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외부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이 목소리에는 대답을 해줘야만 할 것 같다. 불안해하는 마음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짝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식을 올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 마음속의 불안증 환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지를 알겠는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그것이 당신을 평생 동안 괴롭힐 것임을 당신은 안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떻게든 그 목소리가 외부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녀야만 한다면 당신은 단 하루도 못 견딜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환자예요. 사전에서 노이로제라는 말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고 사사건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다 알고 나서도 재정적인 충고를 부탁하거나 사귀자고 접근하겠는가? 놀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평생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당신 마음속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것은 여전히 당신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똑같은 그 사람이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을 품어본 적이나 있는가? 그 목소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멀찍이 떼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정신이 맑을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마음이 변덕으로 그것을 해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의지는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린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 한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